옛날 731 부대하고 지금 상당히 유사한 형태다. 이때까지 수술하다가 죽인 데가 다 저짓하다가 죽였다. 3명을 마취를 시켜놔버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3명 중에 동시에 응급 상황이 되면은 2명은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모든 단계를 다 대리 유령 끝머리에 가서 결국 유령의사의 전기톱에 죽게 되는 시스템. 사람 몸은요 나무 토막이나 인형이 아니거든요. 피부 밑에 하나하나들이 다 동맥, 정맥, 신경, 뭐 인대, 근육, 안면부에 2cm 이상의 뭔가 치명적인 구조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기톱으로 탁 잘랐는데 브레인을 탁 찌르면 그럼 이 순간에 이 사람을 최대한 살리려고 가야 되느냐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느냐를 의사가 결정을 본능적으로 알죠. 아 요거 살아나면 안 되겠다. 죽이는 게 훨씬 싼데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까지 스케줄을 잡고 저 공장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한 번도 안 본 사람 얼굴을 칼로 긋다가 죽었다. 이거는 1급 살인이야.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마취약에 의한 과민 반응이에요. 마취 사고의 특성이 뭐냐면 42도 이상의 고열이 몇 분간 유지됐다. 맥박수가 몇 회 이상 유지됐다. 두 가지만 조합해버리면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사망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죠. 천명이 죽어도 한 두세 건 정도만 뭐 과실범으로 처벌을 한다든지 과실 자체로도 안 본다는 거죠. 수술실이라는 공간에서는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과실도 아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을 내놓고 받는 거기 때문에 수술실에서는 죽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조금 공감이 형성해 버렸고 그걸 악용한 거죠. 이 사람들은 수술실에서 죽이니까 이게 전혀 처벌 안 받더라. 우리가 했던 거 다 서류 몇 개만 조작하면 검사나 판사도 다 속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미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령수술까지 저지를 수 있는 의사 바꿔치기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본 여자 몸을 발가벗겨 넣어놓고 그 몸에다가 수술 계획을 전혀 짜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 입을 벌려서 막 칼로 긋고 전기톱 밀어넣어서 톱으로 자르고. 성형수술이나 수술이 기본적으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가 이제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근데 그 동의서 전제는 뭐냐면은 진찰하거나 상담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수술을 위임한 저 의사가 수술할 때 직접 수술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미인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경감합니다라는 동의서인데 이 동의서를 악용하게 되는 거죠. 동의서를 받은 병원장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동의서에 서명한 걸로 생각을 하고 하게 되죠. 실제로 수술이라는 거 하는 사람 몸에 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출혈이 수돗물처럼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펑펑펑펑 솟아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나는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수명이 별로 길지가 않아요. 내가 이 공장 유령수술 공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전에는 지손으로 막 10명, 20명 죽이다가 이제는 유령수술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손으로 직접 안 죽이도 되니까 완전 살판이 났죠.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흔히 얘기하는 쌍꺼풀 수술도 절개를 넣고 뭐 하여튼 해야만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쌍꺼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3건 수술하면 지치죠. 양악이나 사각턱 이런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1건 내지 2건 하면 조금 녹초가 된다고. 근데 유명한 이제 연예인 끼고 하는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쌍꺼풀 수술을 3건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100건. 한국 사람들은 그 연예인 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잘하는 줄 알잖아요. 광고가 2004, 5년부터 막 풀리면서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까지 스케줄을 잡고 공장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그리고 생김새가 뭐 신뢰를 주게 생긴 말삐끼 의사로 앉혀놓고 그걸 이제 멘토 의사라는 거창한 용어를 써가지고 한 5명을 배치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유령 수술 짓을 할 이제 신참 의사들 걔들을 또 한 20명을 배치를 해놓은 공장 시스템을 통해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거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범죄에 의해서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처벌을 안 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버는 그런 범죄 조직이 나타났는데 처벌을 안 해? 한 번도 안 본 사람 얼굴을 칼로 긋다가 전기톱을 자르다가 불뚝 뛰다가 죽었다. 이거는 1급 살인이야. 한국에서는 과실이 그러면 어디까지 과실이냐? 아무 기준이 없어요. 우리 수술 중간에 동맥 잘렸다고 해서 과실일 것 같으면 누가 수술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유령 수술, 동시 수술, 이 대리 수술이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형외과가 그런 짓들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세상의 순리가 흙탕물을 만들기는 쉬워요. 아주 맑았던 물에 흙탕물이 한쪽에 탕 생기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죠. 여기서 선량하다는 게 그냥 의사 생활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처벌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막 그런 짓을 못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막 그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선량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유령 수술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야 1번 방에 누구 눕혀놨으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니 들어와서 자르고 수술하고 가. 선량한 의사들은 선량하게 진료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있죠 당연히 아직은 있는데 이게 선량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이거는 수술실이나 뭐 진료실에서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안 그어놓고 상업화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헷갈리기 쉬운데 국민건강보험 급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상업화 안 시키고 있어요. 감기 진료 잘하는 병원 이런 거 광고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가 꽉 조여놓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풀어놨죠. 그래가지고 그쪽을 산업화를 시켜버리니까 심지어는 지구상에서 이따가지 없어요. 삐끼 산업까지 나타나요. 환자를 수술대로 데려다 주고 이 환자가 지불하는 수술비에 뭐 20%면 20%, 30%면 30%, 많게는 뭐 1,000만 원을 냈으면 900만 원을 브로커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진짜 수술비에 900%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가져가도 되는 살인 작업대로 막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이 산업도 활성화돼 버렸죠. 의사 면허증 받으면 어떤 경우는 돌팔이 의사보다도 처음에는 임상 경험이 더 일천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 의사들이 정상적인 트레이닝을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 나가면서 치료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게 임상 경험이거든요. 과거에는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도 시체를 한 곳에서 카다바라고 하는데 시체를 한 곳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사요. 사서 사체 실습을 다시 열고 들어가서 다시 하나하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 구를 또 사서 비교를 해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임상 경험을 또 쌓고 그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또 사람의 생체하고 사체는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상 경험을 쌓고 어떤 치료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 나가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직접 실습을 하는 그렇죠. 거죠. 생체 이게 실습을. 3천만 원, 4천만 원이나 돈을 주고 사체를 사는 것보다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더라도 누군가 마취시켜 놓고 나간 사람을 잘라보는 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떤 임상 실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유령 의사들의 수요는 그렇게 해서 많아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의사로서 양심을 다 내다 버리고 이제 이를 버리니까 삐끼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말만 조금 잘해주면 이 사람한테 신뢰만 주면 한 건당 뭐 10만 원, 20만 원씩 받죠. 진짜로 유령 수술을 막 저지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이 사체를 덮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의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무과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마취약에 의한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 마취약의 마취 사고의 특성이 뭐냐면 42도 이상의 고열이 몇 분간 유지됐다. 그러면서 맥박수가 몇 회 이상 유지됐다. 그 두 가지만 조합해버리면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사망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죠. 가만히 놔둡니다. 환자가 조금 생명이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한다? 혹은 중환자실로 옮겨도 조금 막 좀 애먹일 것 같다?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 손 대지 마. 지금 건드리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살리지 마. 지금 하지 마. 괜히 섣부르게 하지 마. 10초만 있으면 죽어. 차트 가져와. 40도 이상 10분간 유지된 걸로 적고 맥박수 뭐 200회 이상 몇 번 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죽었다. 우리가 응급처치 그제서야 막 응급처치 하는 척하고 그러고 CCTV가 있어도 못 잡아내. 그러면은 보호자들 가서 신고도 안 하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죽은 경우에는 합의금도 굉장히 낮아지죠. 합의금도 막
3억도 못 받고. 근데 3억 주겠다 이러면은 어차피 애는 죽었는데 3억이라도 받고 합의 보는 거지. 질병사가 되나요? 그건 일종의 질병사. 질병사에 다 체크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마시고요. 예, 진짜 죽을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눈앞에서 애들 막 계속 전기톱에 잘려 죽는 게 막 눈앞에 보이니까 이거는 빨리 바로 돌아가기 전에는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렸죠.